현금이 없어요? 그러면 안 써야죠 라고 말하고 싶네요. 욕하세요. 막 욕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해요 욕. 카드 안 쓴 지 4년이 넘었나 그런 것 같아요. 신용카드 리볼빙이 뭔가 좀 찾아봤어요. 구글에서 리볼빙을 검색하니까 당월 일시불 거래 청구 금액 중 고객이 카드사와 약정 최소 결제 비율 이상을 납부하면 다음 달 결제일에 잔여 결제 금액과 리볼빙 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는 결제 방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식 명칭은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 길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갚고 나머지는 나중에 미뤄서 갚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돈 나중에 갚아라. 대신 이자는 내라. 왜 그 할부 길게 끊으면 이자 붙잖아요. 뭐 3개월까지만 무이자인데 뭐 12개월은 이자가 당연히 붙는다고. 그런 것처럼 나중에 갚아. 대신 이자만 내라. 약정 결제 비율, 이게 100%로 되어 있으면 카드값이 이월되지 않고 그냥 평상시대로 다 결제하면 되고, 만약에 약정 결제 비율이 10%라면 이제 나온 카드값의 10%만 먼저 내고 이번 달에 10% 내고 다음 달에 90% 내면 된다 이 말이죠. 이자는 대출이자랑 뭐 별반 차이가 없는가? 최고금리 바로 아래 단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한번 사용하면 계속 쓰게 된다. 뭐 진짜 수입이 확실한 사람이 이번 달에 뭐 병원비 아니면 뭔가 일회성 지출, 그래 일회성 지출이라 할지라도 다들 할부로 끊고 가잖아요. 1000만원짜리를 긁었는데 10개월로 긁어서 매달 100만원씩 나간다고 예를 들어 봅니다. 물론 이건 평상시 카드값 나가는 거에 플러스된 갑자기 생긴 지출. 첫 달에 리볼빙 해서 어찌 잘 막았고, 다음 달에 허리띠 졸라 매서 간신히 막았는데 또 리볼빙 신청해서 다음 달로 넘어가. 이거 다 갚을 때까지 진짜 소비 주력하며 10개월 이후에나 할부 끝나니까 뭐 잘 버틴다면 대출을 받아서 할부금 갚는 효과는 나오겠으나 다른 지출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요. 갑자기 나가는 병원비 이런 것을 갚기 위해 신용카드 많이 안 쓰는 사람이 리볼빙을 사용했다면 뭐 신용도 문제 안 생기게끔 대출 받은 것도 아니니까 잘 활용했다? 뭐 그렇게 될지 모르겠으나, 카드값 들쭉날쭉한 양반이 카드값 뭐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때 병원비 있단 것도 아니고 애인 선물 사주고 외식하느라 질렀고 동창 애들이랑 밥 먹는데 질렀고 홈쇼핑에서 한번 질르고 인터넷 웹서핑 하다가 또 스마트폰으로 결제해버리고, 그러니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리볼빙을 신청했다? 이미 카드 돌려막기와 리볼빙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중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번 달 카드값 10%만 내고 90%는 다음 달로 미루고, 자 다음 달이 되었어. 그럼 저번 달 카드값 90%랑 이번 달 나온 카드값 나온 거 합산해서 다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 이때도 리볼빙 신청해서 10%만 이번 달에 내고 나머지 90%는 또 다음 달로 2월이 되고, 이거 계속 된다면 이자까지 붙어서 그냥 후덜덜 하겠죠. 신용카드 딱 잘라버리고 안 쓰면 지금껏 할부로 끄는 거랑 리볼빙 했던 것만 갚으면 되는데, 현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카드 돌려막기 하고 리볼빙까지 신청한 건데 이미 카드론도 받아서 카드값 메꾸는데 쓴 거? 뭐 그렇게 흘러가고 있겠죠. 카드사 전화해서 리볼빙 이자가 얼마죠? 하고 물어보니 네 14%입니다 라고 하더라. 야 이거 이자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며 카드론 이자 확인하니 13%라고 하네. 그러면 카드론 받아다가 카드값 일단 메꾸고 찬찬히 갚아 나가자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게 될 텐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말 부득이하게 병원비 같은 지출이 생겨나서 카드를 오버해서 썼다, 이런 사연으로 대출 받아 메꾸거나 리볼빙 사용한 게 아닌 한
다음 달 카드값 더 적게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잖아요. 먹던 걸 줄일 겁니까? 기름값을 줄일 겁니까? 자동차 타고 다니던 거 전철 타고 다니고 툭 하면 시켜 먹던 치킨도 끊고 가끔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는 것도 끊고 애인 만나는 거 끊고 사람 만나느라 대부분 돈을 쓰거나 하잖아요. 지가 갑자기 필요할 것 같아서 과도하게 카드를 긁곤 했겠지만 조절이 안 되는데 카드를 왜 쓰고 그러냐 하는 잔소리,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듣기 싫은 그 소리. 근데 말입니다, 카드 쓰면 지금 나가는 돈 눈에 안 보여서 별 현실성 없는 것 같아요. 연례비도 그랬거든요. 카드 쓰고 다음 달 카드값 나오면 눈이 휘둥그레져서 내가 카드를 이렇게 많이 긁었다고 하며 명세서 찬찬히 살펴보면 예전 할부금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그 할부금들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저번 달 카드 별로 안 썼는데 막 묵직하게 카드값이 나오니까 야, 이거 카드론 받아다 메꾸자 해서 메꿔 받고 마통에서 돈 뽑아다가 급하게 카드 연체 이틀째 되던 날에 결제 계좌로 돈도 보내보고 왜 그랬는지 그때는 이 헛멍충이가 신용카드 결제 계좌를 마이너스 통장으로 연결하지 않게 되었는 게 거기서 빠져나가면 이자밖에 더 나가냐? 이중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하는 멍청한 생각에 그렇게 카드 연체되어 막 전화 오고 하루 이틀 카드 연체 쌓이니 나중에는 하루만 연체되어도 전화에 불이 나게 카드사 직원이 전화 오고 문자는 아니 카드값 연체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오늘 이제 낼 건데 몇 시까지 결제 부탁드립니다 문자 오고 전화까지 오고 이런 그때 정말 욕이 많이 늘었죠. 아쉬운 양반이 카드 써서 빚쟁이 되어 독촉당한 건데 너의 돈 쉽게 빌려 썼다가 그런 꼴을 당한 건 당연한 건데 자꾸만 분노가 생기고 세상 원망만 생기고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썩같이 보이던 그 시기. 아이고, 리볼빙에 대해 떠들다가 이 뭔 말 하는 건지. 아무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연례비 기존 구독자 분이시거나 리볼빙을 해야 하나 하고 망설이는 분, 아니지 이미 리볼빙 쓰고 있고 카드 돌려막기도 활발히 하고 있고 카드론으로 카드값 메꾸기도 했고 이제 한계에 다 온 분들이 은근히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잔소리 타임. 귀에서 피가 날 수 있으니 이제 좀 짜증이 올라오는 분들은 나가시길. 신용카드를 안 쓰는 겁니다. 원래 맞지 않는 구조였어요. 빚 만지게 만드는 시스템. 신용카드 스스로 빚의 노예가 된다, 이런 문구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빌리는 것도 쉽고 쓰는 것도 쉽게 만들어 놨잖아요. 정작 힘들 때 대출 잘 안 나오지만 리볼빙은 신용카드 발급하면서부터 신청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카드 좀 긁고 다니면 문자 오잖아요. 그대의 카드 한도는 200만원이고 카드론 한도는 300이며 현금 서비스 한도는 50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자 내면서 돈 쓰라고 막 오잖아요. 걔들도 먹고 살아야지, 장사해야지. 전화 한 통하면 띠링 카드론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하고 그 홀쭉한 통장이 충전이 되는데 스마트폰만 틱 되면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앱으로 결제하고 카카오톡으로 선물 보내고 이 얼마나 쉽게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입니까? 현금 쓰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현금 없잖아요. 그딴 소리 쳐 들으려고 이딴 영상을 갖다가 시간 내면서 보는 줄 아느냐 하시겠네요. 현금이 없어요? 그러면 안 써야죠 라고 말하고 싶네요. 욕하세요. 막 욕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해요 욕. 연례비는 신용카드를 안 써요. 물론 와이프님 카드는 들고 다녀요.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장 보고 사가지고 들어가곤 하죠. 제 카드는 모두 반납한 상태. 애들 학원비니 이런 건 제 카드로 긁히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들고 다니고 있진 않아요. 와이프님 카드라 제가 어디다가 개인적으로 긁는다면 또 먹자 호프 8만원 결제되었습니다 라고 문자 날아가겠죠. 왜 더럽고 치사해서 안 써요. 예전에 한 4년 되었나 카드 반납하고 안 쓴다고 한지.
뭐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안 쓰고 또 안 썼어요. 아, 카드가 없잖아. 그러니까 못 쓰지. 현금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할 게 없어요. 배고파도 돈 없으니 길 가다 뭐 핫바라도 사 먹고 싶어도 못 먹었죠. 그때는 와이프 카드도 들고 다니지 않았죠. 집에 100원짜리 떨어진 거 발견하면 자동차 시트 뒤쪽에 뒤지면 가끔 100원짜리 500원짜리 나와요. 그런 거 잽싸게 챙겨서 가끔 50원짜리도 바닥에 떨어진 거 줍고 다니고 했는데, 그렇게 돈 좀 모아다가 소주 사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지 않을까 조심조심 술잔에 따라 마셨던 기억이, 밖에서 친구들과 술이라 당연히 못했고요. 누구랑 커피 마시는 자리, 계산은 당연히 못했죠. 그러니 그런 자리 안 가게끔 그때 연락 잘 안 해가지고 거리가 멀어져서 이제 연락을 거의 안 하게 되는 친구들 은근히 있는데, 한 번 안 하게 되니 뭐 그렇게 뭐 잘들 지내겠죠. 연례비 요즘 힘든 것 같아 라는 그런 소문도 퍼졌었는데, 뭐 그러던 안 그러던 진짜 힘든 거 맞았으니까 그냥 외롭고 자존감은 지하 깊은 곳으로 처박힌 느낌으로다 한 2년 버텼는데, 그때부터는 익숙해졌는지 살만해졌어요. 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하잖아요. 그때 되니 신용카드 할부금이랑 카드로 썼던 거 다 갚고 깨끗해지는 상태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통도 갚아나가기 시작했고, 뭐 중간에 은행에서 마통 한도 강제로 반토막 내면서 생각만 해도 진짜 또 욕 나오려고 하네. 그래도 마통 한도 반토막 냈던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직도 마이너스 한도 한 돈 1000에서 1500 뭐 이 정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카드 없고 현금 없으니 진짜 거지가 따로 없는데, 커피 안 사 먹고 술은 동전 생기면 마트에서 가끔 사 먹고, 친구라 만나고 살면 좋은데 돈 없으니 못 보게 되었고, 그냥 밖에서 지출할 건덕지 아예 안 한 것 같아요. 답답하면 좀 걷곤 했는데 빈 물병에 정수기 물 꽉꽉 채워서 그거 2병 배낭에 넣고 다녔죠. 목마르고 배고프면 물을 마셨죠. 아이고, 그만해야겠어요. 뭐 연례비가 이래 지냈다고 뭐 중간 내용 없이 나는 카드 돌려막기랑 카드론 받았던 거 안 쓰며 버텼다고 우기는데, 믿던 안 믿던 간에 방법이 안 쓰는 거 말고는 없어요. 잔소리 이제 그만할게요. 부디 심호흡하시오. 내년에는 얼굴은 수척했을지 몰라도 빚은 좀 더 갚은 상태로 살아남으시길 바라며, 빚에 대한 생각, 자신이 겪은 내용, 나는 이렇게 극복을 했다, 처한 상황을 갖다 이겨냈다 라는 자신만의 생각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들리신 분들께 도움이 조금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이제 카드값 나온다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다고, 그땐 진짜 힘들었는데 괜찮아졌다며 잘 사는 척하는 연랩 외계인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